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두 번째 파트고요. 1파트 영상은 이 영상 끝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실 홈택스 화면은 2026년 5월 홈택스 신고서 작성 화면입니다. 1파트 영상에서는 신고인의 금융소득 금액 작성을 끝냈는데요.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은 3,100만 원으로 잡힌 것까지 확인했었고요. 작성 완료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금융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결손금 작성 화면을 그냥 넘어가겠냐는 안내가 나오는데요. 불필요한 내용이니까 바로 넘어가고요. 이제 인적공제 확인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소득공제 신청할 항목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부터 신청인이 작성해야 하는 소득공제 항목들을 모두 찾아서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우선 인적공제부터 보면 인적공제에 추가해야 할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로 작성해줍니다. 작성을 끝내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국민연금 납부금액 입력해주는데요. 불러오기 버튼 클릭해서 팝업 창에서 국세청이 제공해주는 간소화 자료 불러와서 적용해줍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제한적인데요. 화면에서 입력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항목들에만 신청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입력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화면 공제 신청 가능 항목들 확인이 모두 끝났으면 다음으로 이동하고요. 계속해서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지 항목별로 꼼꼼히 확인해 보고요. 해당 화면 확인이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것은 적용이 안 되니까 넘어가고요. 여기까지 소득공제 신청이 모두 끝났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산출세액이 계산된 과정을 보여주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은 홈택스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작성자가 계산 과정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요. 신고서 작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 화면이니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는 비교과세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비교과세 계산 과정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이자소득 1,000만 원, 배당소득 2천만 원, 소득 입력했던 것 모두 있고요. 배당소득에서 배당가산액 100만 원 적용된 것도 보이고요. 다음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이 보이고요. 그리고 분리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이 보이는데요. 이 둘 중에서 더 큰 금액이 최종 산출세액으로 결정되는 거니까요. 지금 사례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은 420만 원으로 계산된 겁니다. 이 화면에서는 중요한 숫자들만 잠깐 확인해 보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불필요한 화면들은 바로 넘어가고요. 이제부터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화면이 시작되는데요. 금융소득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신청이 다른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하고는 차이가 많은데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는 뒤쪽에서 한꺼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일단은 이 세액공제 신청 부분도 본인이 신청할 항목이 있는 부분은 모두 입력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사례에서는 혼인 세액공제 50만 원 입력했고요.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입력할 건데요.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금액 9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화면에서는 세액공제를 50만 원 그리고 90만 원 해서 두 건 입력했습니다. 기부금도 적용해서 기부금에서 36,000원 세액공제를 신청했고요. 계속 화면을 넘겨가면서 필요한 내용 있으면 입력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신고서 작성은 끝났고요. 이 화면에서는 기존에 원천 징수됐던 기납부 세액 금액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이번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납부하게 될 최종 종합소득세 세금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 사례에서는 143만 6천 원을 오히려 환급받게 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끝냈으면 일단 하던 대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다음 화면은 신고서 제출 직전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고서 작성 화면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고요. 지금 작성된 신고서는 제출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보면 금융소득만 신고하는 지금 신고서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최대 금액이 빵원인데 지금 작성한 신고서에서는 세액공제가 93만 6천 원 신청돼서 작성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문제의 93만 6천 원을 신고서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자녀 세액공제 등등 해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몇 가지 공제 항목들이 정해져 있고요. 이런 항목들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정해져 있는데요. 이 최대 금액을 공제기준 산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례를 보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공제기준 산출세액이 빵원이라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몇 가지 세액공제권도 사실상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참고할 부분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청서를 원하는 대로 작성했다고 해서 작성한 대로 무조건 다 제출이 되는 게 아닌 것 볼 수 있는데요. 작성한 신고서가 관련 세법 등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돼 있어서 제출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신고서를 최종 제출하기 전에 홈택스 시스템이 자동으로 검증하고요. 문제가 있는 신고서는 제출을 받지 않고 문제가 없는 신고서만 제출을 받는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안내 메시지대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93만 6천 원은 앞에서 신청했던 연금 계좌 90만 원하고 기부금 3만 6천 원인 것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항목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이 화면까지 와볼 건데요. 연금 계좌 화면으로 가서 연금저축 90만 원 입력했던 것 삭제 처리해서 빵원으로 만들고요. 기부금도 신청했던 것 삭제해서 빵원으로 만들고요. 다시 제출 전 최종 화면까지 화면을 넘겨서 이동해보면 지금 화면처럼 환급 금액이 줄어든 것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번 신고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홈택스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고인이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세법들을 직접 모두 공부해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쉽지는 않을 거고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이번 신고서 작성에서 해봤듯이 일단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은 모두 작성을 해주고요. 신고서 제출 직전에 홈택스 시스템이 점검해주는 내용에 따라서 신고서를 다시 한번 수정해서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인이 신청해보고 싶은 공제 항목에 대해서 공제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을 홈택스 시스템에게 최소한 한 번은 확인받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기간, 특정 조건일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추가로 공제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 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